탐정방송 임명수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탐정방송 임명수 대표입니다. 8월 5일부터 신용정보법에서 규제하고 있었던 탐정이란 용어를 올해 8월 5일부터 쓸 수가 있게 됐습니다.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 탐정 용어를 쓸 수 없다. 애매모호한 그런 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폐지됐어요. 그러니까 신용정보회사만 탐정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 돼요. 그 법에 의하면. 그러니까 신용정보회사 다니는 사람이나 운영하는 사람이 나는 아니니까 탐정이라는 용어를 써도 된다니까. 자, 일본처럼 제가 논문에서도 발표한 거지만 일본처럼 관리제로 이 탐정 회사들이 많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일본 탐정들은 어떤 일을 하냐? 배우자 외도, 소송 증거 수집을 주로 많이 합니다. 일본 탐정들. 형사사건이나 그런 범죄에 관련돼서는 관여를 안 해요. 일본의 탐정들은. 일본 탐정을 일본말로 단떼라고 하는데 일본 경찰하고 앙숙지간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일본 모 탐정이 한 얘기입니다, 저한테. 그럼 미국 탐정이나 다른 나라 탐정들은 어떤 일을 하냐? 그 사람들도 배우자 외도나 이런 것들을 합니다. 물론 형사사건에도 개입을 하고, 사실은 탐정은 민사, 형사를 넘나드는 그런 사실 확인 조사와 증거 수집 활동을 합니다. 안 당해보면 사람은 모르잖아요. 배우자가 바람을 펴? 난 결혼도 안 했는데 뭐 남의 일이야. 오늘 아침에 이런 의뢰를 받았어요. 결혼은 안 한 상태인데 오래 사귀는 사이였는데 사실혼 관계였지. 사실혼 관계인데 외도를 한다는 거야. 그러면 사실혼 관계면 과연 이 외도로 볼 수 있느냐? 볼 수 있다라고 봐요. 사실혼도 법률론에 준해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고 뭐 상간녀 상간남도 찾고 그렇게 합니다. 실무에서는. 그러니까 증거를 수집을 해오라고 하거든, 변호사가 의뢰인한테. 근데 증거 수집 전문가가 우리나라에는 없잖아요. 외국처럼 탐정이 없으니까. 그걸 이제 흥신소가 대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시장도 탐정 시장으로 전부 다 이제 규합이 될 거예요. 물론 이제 문제가 있는 흥신소 하는 사람들은 탐정을 하면 안 되겠죠. 알아서 스스로 이제 걸러지고 할 겁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부부의 세계, 이 TV 프로그램이 완전히 히트를 쳤잖아요. 많이 팹니다, 바람들을. 많이 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담배를 폈거든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때 몰래 이제 화장실 가서 피고, 우리 학교 옆에 병원이 있었는데 병원 화장실 가서도 피고, 친구랑. 근데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뭔가 좀 스트레스 해소가 됐는데, 담배 니코틴이 머릿속에 들어와서 됐다라기보다도 뭔가 몰래 뭔가 선생님을 피해서 그런 데서 뭔가 좀 이 쾌감을 느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대학을 딱 들어갔잖아, 바로. 대학을 딱 들어가서 대학교 안에서는 담배 많이 폈단 말이에요. 지금은 뭐 금연 많이 시키지만 대학에 들어가서 담배를 피고 다니니까 담배 맛이 별로 없는 거야. 이상하게. 실제로요. 그래서 훔친 사과가 맛있다? 뭔가 스릴을 즐기려고 하고 뭔가 일탈을 꿈꾸고 정상의 범위를 벗어났을 때 느끼는 그러한 카타르시스를 즐기려고 외도를 하는 게 아닐까? 외도를 하는 그 여자, 지금 좋아 죽겠어 미치겠는 그 여자도 데리고 살면, 와이프의 위치에 간다라면 그렇게까지 스릴 있고 할까? 이런 생각이 들면 사실은 누구랑 살아도 권태는 오잖아요. 뭐 전지현이랑 살면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필지 말자, 안 펴야 된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엄청난 충격을 받고, 제 의뢰인 중에 실제로 현장에서 제가 의뢰인을 불렀는데 6층에서 뛰어내리는 시도를 하다가 결국은 제지를 했죠, 가족이. 그걸 보면서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굉장히 충격받을 일을 많이 봅니다. 변호사들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소송을 하려면 이쪽에서도 변호사를 살면 상대편에서도 변호사를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면 변호사끼리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승소하고 반대로는 그 사람은 반대편 변호사는 패소할 거 아닙니까? 그 승소와 패소의 키를 갖고 있는 게 증거예요, 증거. 증거를 전문적으로 현장에서 머리카락 하나라도 찾아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탐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현장의 어떤 미행이나 그런 현장의 고충 없이 법률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 하지만 변호사들 역시 그분들은 법률에 대해서는 전문가죠. 전문가니까 그러한 변호사와의 어떤 협업이나 조력이 우리는 항상 꼭 필요합니다. 이 현장 증거,
수집 전문가인 탐정의 역할과 중요성도 이 사회가 이제 많이 알아야 됩니다. 더 이상 음지에 숨어서는 안 되는 거야. 이게 나라에서 대한민국의 흥신소를 관리 감독하는 주무관청이 없다 보니까 의뢰인을 역으로 협박을 하고 처음에는 100만 원이라고 했다가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뭐 신고할까요, 뭐 이러면서 협박 아닌 협박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돈 막 뜯어내고 이거 알릴까요, 뭐 이런 짓들을 하는 그런 인간들이 있었는데 의뢰인들이 이거를 모르게 의뢰를 했다라는, 또는 이게 불법이 아닐까, 또 그 안에서 어떤 불법적인 행위들을 내가 의뢰한 흥신소에서 해서 나까지 같이 공범으로 조사를 받지 않을까, 여러 가지 원인으로 그냥 참고 말고 피하고 말고 당하고 말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관청이 없어서 그렇다고요. 주무관청이 없다라는 건 이 흥신소 애들을 관리할 수 있는 관련 법이 없어서 그래요. 그게 법제화거든. 그러니까 그런 법이 있으면 국민들이 피해를 안 입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탐정을 법제화하자라고 제가 유튜브에서 또는 뭐 공개적으로 주구장창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논문도 그렇게 썼고 박사과정 들어가서 탐정 관련돼서 이제 공부를 또 깊이 있게 하고 있으면서 제가 탐정을 법제화하는 건 뭐 경찰들의 제2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또는 뭐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도 물론 그 부가적으로 좋은 효과이기는 하지만 가장 핵심 포인트는 억울하게 피해보는 국민들이 없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그런 강팍한 상황을 이용해서 협박하고 돈을 뜯어내고 이러한 짓거리들을 하는 이제 이런 못된 업체들을 자꾸 필터링하고 의뢰인들이 더 이상 숨지 않고 우리 미투 운동처럼 사실 이렇게 피해를 입었다라는 그러한 부분들을 주무관청에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만들어 나가야 돼요. 저도 그런 피해 고발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하나 둘 셋 한 4개 흥신소 업체에 고발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대리 고발을 조만간에 또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의뢰인이 이혼 소송을 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찾아가요. 그런데 변호사는 증거가 있어야 승소할 수 있어요. 승소를 해야 의뢰인이 소송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가 있죠.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증거 수집을 하는 탐정이다. 그 탐정 활동을 하는 부분들을 법제화하고 직업화하고 훨씬 더 연구하고 개발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주 많이 늦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중요성, 그럼 이제 탐정들이 이 법을 알아야지 뭐가 합법이고 뭐가 불법이고 뭐가 똥인지 된장인지를 알고 현장에서 증거 수집 최종 활동을 해야지. 그걸 모르고 그냥 가서 그냥 사진 몇 각 찍고 그냥 쫓아다니다가 그렇게 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고 이 믿지를 못하고 이런 진흙탕 속의 빠가사리들 같은 그러한 시장이 오랫동안 방치되어 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정 노력을 실제로 흥신소 하는 사람들도 이제 자정 노력을 앞으로 많이 해야 되고, 그래야 이제 진정한 탐정이 되는 거고, 이 탐정을 꿈꾸는 사람들도 이 시장에 정말 잘 적응해서 정착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이 박사과정 들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논문도 이제 일본처럼 탐정제가 도입이 된 후에 이 철저한 어떤 필터링이나 이 자정 과정이 꼭 필요하다. 정말 현실에서 저런 일이 일어날까? 진짜 이태호나 이런 주인공들이 저렇게 난리를 치고 막 저런 일이 일어날까? 라고 여러분들 궁금하시잖아요. 바람을 펴보시거나 이런 일을 당하셨거나 바람 피는 걸 당한 피해자가 됐거나 그런 분들이면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시청률이 이렇게 올라갔겠죠. 근데요, 이 드라마보다 더 자극적입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 자살 시도 뭐 별의 별 꼴을 다 봐왔어요. 저는 10여 년 동안. 자, 실제로 이런 당당한, 지가 뭘 잘했다고 당당한 상간자들의 행동을 보면서 진짜 애들 말로 속된 말로 뻥치죠. 자, 이럴 때 정말 억울한 상황 속에서 이제 이성을 잃지만 뭔가 그래도 전략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체를 해서 이걸 승리로 좀 이끌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법적 지식, 관련된 경험, 이런 부분들이 풍부한 전문가를 꼭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 법률적인 어떤 전문가는 당연히 변호사의 어떤 그런 조력을 받기는 하지만 증거를 수집하고 이 전체적인 사실을 확인하는 이러한 프로세스는 전문 탐정의 의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탐정이 이 기획을 한단 말이에요. 기획. 그래서 어떻게 치고 들어가야지. 자, 증거를 그럼 어떻게 수집할 거냐?
적법 절차에 따라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적법 절차에 따라서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이게 현행법을 알아야 된다니까.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의 어떤 위법 행위를 내가 하고 있는지, 얼마만큼의 위험한 행위를 하고 있는지, 과연 이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어떤 창의적인 정말 코난과 같은 방법이 없는지. 자, 부부의 생겨 시청률이 22.9%까지 올라갔대요. 헌법재판소에서 2015년에 간통죄는 위헌이다. 그러니까 간통죄라는 건 없어져야 될 법이다. 이렇게 확정을 해가지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더 이상 안 되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법적인 다툼이 있을 때 보통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한다 이런 말 쓰잖아요. 형사 고소도 하면서 민사 손해배상도 동시에 하는 거야. 근데 형사적인 건 안 되니까 이제 민사 소송만 한다라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증거란 말이에요. 증거가 있어야, 얘 바람 폈어요. 뭐 네가 증거 대봐. 증거를 대야 될 거 아니에요. 입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입증을 하려니까 뭐 불법적인 어떤 증거 절차를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면은 증명력이 떨어진다. 증명력. 그러니까 증거 능력, 증명력 이런 말들이 법적인 용어인데 위법하게 수집을 하면 죽겠다고 고생해가지고 했는데도 형사처벌은 형사처벌대로 받고 그거에 대한 어떤 증명력에 대한 가능성을 높게 판단해주지 않는 확률이 굉장히 많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증거를 잡았어. 뭐 흥신소에 돈을 내고 증거를 잡았어. 몇 카트 찍었어. 이게 과연 소송에서 꼭 필요한 증거고 꼭 기획된 퍼즐 안에서 나와야 될 증거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지. 업체에서는 당연히 이거면 돼요. 이거면 우리 이것 쓰느라 고생해서 뭐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또 역으로 얘기하면 소송에서 꼭 이 상황에서 소송에서 필요로 하는 증거, 그리고 남편이 바람을 피고 아내가 바람을 피고 상간녀, 상간남과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고 얼마나 됐고 몇 번의 어떤 횟수대로 만나고 주로 어떤 행위를 어떤 장소에 만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모든 데이터가 퍼즐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기획을 하고 실행에 옮겨야 된다라는, 이게 이제 컨설팅이란 말이에요. 컨설팅. 기업 컨설팅처럼 이게 굉장히 전문 분야예요. 일본 탐정회사들은 자체적으로 심리 치료하고 이 상담을 해주는 전문가를 함께 일을 하죠. 변호사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이 증거를 잡았을 때 그냥 소송으로 무작정 가는 게 아니고 남편을 탐정회사에서 불러요. 부른 다음에 의뢰인 앉혀놓고 남편 앉혀놔. 우리가 사실 이렇게 당신에 대해서 사실 확인 조사를 했는데 이 부분에 너 어떻게 생각하냐. 일본이니까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걸 참으니까. 우리나라는 난리치겠죠. 막 멱살 잡고 이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러지 않게 어떤 방법을 만들어 간다면 이것도 나쁘진 않고 불가능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로드맵이라든지 어떤 사건의 해결의 프로세스, 사건 해결 탐정에서의 프로세스도 지금 계속해서 제가 실험을 통해서 경험과 어떤 법적인 걸 연구를 하면서 계속 그 프로세스를 개발하고 있어요. 계속 의뢰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성질의 안전한 탐정 서비스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 의뢰인 입장에서 어려우니까 찾는 사람들일 테니까, 그렇죠? 도움을 줘야죠. 내 가족이라 생각하고. 자, 부정행위의 정도가 깊고 그리고 부정행위가 굉장히 오래됐고 뭐 이럴수록 위자료는 상당히 높아집니다. 부정행위라는 개념은요, 단순하게 성관계를 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조금 넓은 개념으로 봐요, 법에서는. 그래서 성관계 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혹시 안 잡혔더라도 그거 잡으려고 막 위치 추적기 붙이고 막 녹음기 넣고 그거 꼭 그렇게 안 해도 될 거를 불법을 하는 경우도 많다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은 거예요. 합법적인 거부터 계속 수집을 해 나가자는 거죠. 가능성을 훨씬 합법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아주 없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찾아보자는 거죠. 배우자가 기혼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아, 나 유부남인지 몰랐는데요. 나 그냥 미혼인 줄 알았는데요. 그런 얘기 안 했는데요. 맞지? 그럼 이렇게 이따위로 나와버리면 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고 해야 된다니까. 유부남인 걸 알았다라는 증거 한 방이 GPS 붙이고 녹음기 설치하는 거 훨씬 세다고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굳이 불법으로 하지 않고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가면서 찾아나가자는 거죠.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서. 미혼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창 막 주장을 하겠지, 당연히. 왜? 그 사람도 소장을 받으면 그 사람도 변호사를 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창가 방패인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경찰들은 피해자 편에서 신고를 받고 가해자만 잡잖아요. 근데 변호사는 피해자가 자기를 의뢰하기도 하지만 가해자,
상간자, 상간녀로 소장을 받은 사람이 변호사를 사가지고 반소를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고유정에도 변호사가 붙었잖아요. 고유정이 같은 나쁜 인간들도 붙는데 상간녀, 상간남 변호사 안 쓰겠어요? 내가 상간녀랑 바람을 피다가 와이프가 상간녀한테 소송을 넣었는데 그 소송 비용 남편이 내준다니까? 천불이 날 일이죠. 정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전문가의 상담과 컨설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변호사들은 상담할 때 상담료를 냅니다. 근데 저희는 공짜예요. 그러니까 전화해서 물어보십시오. 의뢰 안 해도 됩니다. 공익적인 부분들의 생각을 또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자, 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상간자 소송은요, 이 배우자가 바람핀 거를 알게 된 날부터 3년입니다. 3년이 넘어가면 소송할 수 없어요. 또 하나, 이런 부정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 내가 이 사실을 안 날로 3년, 이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 둘 중에 어느 하나의 기간이라도 넘어가 버리면, 도과를 할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뭘까요? 3년이라는 시간이 있다니까. 더 길게는 10년이라는 생활이 있다니까, 시간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고요? 침착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치고 들어갈 때 아주 박살을 내버리면 되는 거죠.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배우자의 외도가 민법 840조에서 규명하고 있는 명백한 이혼 사유입니다. 민법 840조. 제가 법 공부 많이 하고 있어요. 이래봬도 박사과정인데 탐정법 전공이니까, 이게 석사도 탐정 법무 전공에서 법학 석사였거든요. 제가 받은 게. 지금도 사실 법학 박사예요. 그러니까 법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탐정은 법을 모르고 탐정을 한다? 말 그대로 진짜 심부름센터를 하자는 거고, 지금이라도 이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하고 있어요. 민법, 형법 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민법 840조에서 배우자의 외도는 명백한 이혼의 사유에 해당됩니다. 혼인 파탄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해서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네가 뭘 잘했다고 소송을 청구해, 너는 하지 마. 이런 게 유책주의거든요.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 그 여배우와의 관계에서 보면, 이 홍상수 감독이 자기 부인한테 이혼 소송했는데 판사가 네가 뭘 잘했다고 그래서 딱 기각해버리잖아. SK 최태원 회장도 마찬가지야. 혼외 자식하고 동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노소영 씨하고 본인이 이혼하겠다 하는데 그것도 안 받아주잖아. 이게 유책주의예요. 그러니까 책임이 있는 사람은 이혼 청구를 하지 못한다. 이런 우리나라 판례가 아직은 그렇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예요. 이혼에 관해서요, 비송 사건이에요. 비송.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재산 분할. 또 하나는 양육권. 이 재산 분할과 양육권에 대해서는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유책 배우자일지라도 양육권을 주장하고 재산 분할을 주장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잘못한 놈이라고 무조건 위자료 청구는 못하지만 내가 무조건 이겼어, 이게 아니라니까요. 양육권이나 재산 분할에 대해서도 철저한 기획과 대비와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드라마에서는요, 그 바람을 핀 유책 배우자인 이태호가 재산 분할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처럼 나오거든요, 드라마에서는. 근데 현실에서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더라도 재산 분할의 가장 근본이 되는 목적은 부부의 공동 형성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는 것에 있다라고 봅니다. 어렵다. 재산 분할의 가장 큰 목적은 부부의 재산 형성에 누가 어느 정도로 기여를 했는지를 판단하고 이러한 것들을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재산 분할의 근본 목적이라는 거예요. 유책은 유책인 거고, 법 원칙상 이혼 확정까지의 재산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분할이 가능하다. 주택, 공동재산, 연금 이런 것들은 재산에 얼마만큼의 기여도가 있느냐에 따라서 분할 비율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책사유, 귀책사유와 무관합니다. 좀 억울하죠, 피해자 입장에서는. 근데 외도로 인해서 가정이나 가계에 소홀함이 있었다면 그나마 그래도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다 정도까지 보는 거죠. 애 입장에서 잘 키워줄 부모를 지정을 합니다, 법원에서. 근데
이후에 이 중요한 거 고유정의 건도 그렇고 재혼을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그러니까 재혼을 한다거나 내가 양육권을 갖고 왔는데 내가 재혼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 내가 실직을 했어, 사업이 망했어. 그러면 이걸 좀 애들을 키울 수 있는 상황이 못 됐다. 그러면 자녀들의 의사와 일치되면 양육권을 이 변경 신청할 수도 있는, 이 가정폭력 등으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거부 의사를 강하게 밝힐 수가 또 있고, 민법 837조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면접 교섭을 배제하는 것도 가능하다.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병행하는 케이스도 많다. 자, 드라마 속에서는 지선우가 양육권을 가져왔죠. 이태원은 거지가 돼서 나가고. 양육권 다투면서 반드시 엄마 쪽이 유리한 것처럼 보여줄 수 있으면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평소에 아빠랑 친하게 잘 지냈다, 아빠와의 애착 관계도 충분히 고려를 하지 않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는 유책 배우자라 할지라도 자녀와의 애착 관계가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양육권을 가져오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바람 폈다고 해서 너는 애도 다 가질 자격이 없어,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재산분할과 양육권 두 가지 상당히 좀 심화 과정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흥신소에 의뢰를 했어, 증거를 잡았어, 소송을 걸고 뭐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법률적인 검토와 철저한 기획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는다면 역으로 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전문가하고 바람 뭐 이런 걸 내가 빠삭하게 알다, 모든 거에 대한 내가 전문가다, 뭐 대처할 준비가 돼 있다, 그러면은 바람 피셔도 되겠네. 도의적인 거니까 바람 피지 마시고 지혜로운 탐정방송의 구독자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탐정방송 임병수 대표였습니다. 명품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명품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탑맨 정보 컨설팅 그룹이 대한민국 민간 조사의 역사를 써내려 가겠습니다. 탑맨은 믿을 수 있습니다.